안녕하세요. 중국어로 가는 한문의 저자 김동렬입니다. 이번 강의는 218강이고요. 217강에 이어서 벼화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벼화는 우리가 217강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계절개,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향기향입니다. 계절 개자를 보면 벼화자 아래에 아들자가 보이죠? 자, 벼화자 아래에 글자가 아들 자자가 보입니다. 자, 아들자는 우리가 예전에 29강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요. 아들 자자 보면 이렇게 아기가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렇게 손이 보이고요. 이렇게 다리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아이가 누워있는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 아이가 손을 벌리고 있는 모양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자녀로만 사용하다 현재는 사람의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자, 다시 앞쪽으로 가서, 자, 아들, 벼아들. 자, 이 글자를 풀어보면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자, 벼를 아들로 키우는 사람은 누군가요? 농부입니다. 벼농사는 사계절이 필요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여기서 아들 자자가, 아들 자가 세월이 지나면서 개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서 개가 왔고요. 계절이라는 의미는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계절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계절이라는 의미가 벼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계절 개이고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계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향기 향입니다. 벼, 그 다음에 아래는 해일.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 모양이 사람의 무엇과 많이 비슷하다? 사람의 입모양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한문에서는 이런 형태가 나오면 때로는 사람의 입으로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일자는 입모양이고 입으로 뭐한다? 먹는다. 자, 그러면 무엇을 먹는다? 벼농사를 지어서 먹는다. 그러면 맛있죠? 그래서 맛있다는 의미에서 향기롭다. 수확한 벼로 바로 한 밥은 향기롭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기, 향.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향기 또는 향수 이런 단어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절계 향기향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가을추, 그 다음 근심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추, 가을은 벽실을 말리는 계절, 이게 어원인데요. 자, 글자를 하나씩 끊어서 보면 별을 어떻게, 별을 뜨거운 햇볕에 말리는 계절, 뜨겁다라는 의미에서 오른쪽에 보면 불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을 뜨거운 곳에 햇볕에 말린다. 언제? 가을에. 그래서 가을 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날 말고 큰 명절이 추석이 있죠. 추석. 추석은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가을 저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근심수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가을 추. 추가 세월이 지나면서 음이 수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은 수이고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마음심에 있는데요. 마음은 어떻다? 근심스럽다. 근심이라는 거는 걱정이 있는 거하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걱정, 근심, 걱정. 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수심이 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지? 이런 말이 있는데요. 수심이라는 거는 근심스러워 보인다. 그 다음에 고향의 향수. 냄새가 좋은 향수가 아니고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보고 우리가 향수라고 합니다. 향자는 시골향, 고향 향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을추 근심수를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곡식곡입니다. 글자가 굉장히 어렵죠? 자, 이 글자를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비가 벼 껍질을 몽둥이로 때려서 어떻게 한다? 벗긴다. 벼는 곡식이죠. 그래서 벼에서 곡식이 왔는데요. 글자를 하나씩 써보면 자, 위에서부터 자, 선비가 무엇을 벼를 어떻게 무엇으로 몽둥이로 자, 오른쪽에 몽둥이 숫자 보이죠? 때려서 껍질을 벗긴다. 자, 예전에 배웠던 글자들 한 번씩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19강에서 선비사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선비는 뭐 한 사람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옛날에 관료들은 옆구리에 도끼를 차고 다녔다. 그 다음에 14강에서 몽둥이 숫자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몽둥이는 어느 쪽에 들고 있다? 자, 오른손에 들고 있다. 그래서 오른손 또와 이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150강에서 덥다 멱자라는 걸 배웠는데요. 자, 덥다 멱자는 이렇게 생겼죠. 자, 다시 앞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설명한 문구. 선비가 벼껍질을 몽둥이를 때려서 벗긴다. 자, 선비사, 벼화, 그 다음에 몽둥이소. 이거를 제외한 부분은 이 안쪽에 들어있는 이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이 보이죠? 덥다 멱. 자, 한문에서 이런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이 덥다 멱자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위에 있는 글자와 아래에 있는 글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디귿자 뒤집어 놓은 걸 넣으니까 위에와 아래가 구분이 되죠. 그 다음에 몽둥이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곡식곡이고 마지막으로 안쪽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져 있는 형태이네요. 이 글자에는 간체자가 있는데요. 간체자는 오른쪽에 보면 이 글자입니다. 우리가 41강에서 골짜기 곡자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41강은 우리가 이렇게 골짜기 곡자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무엇과 같은가요? 곡식곡과 이 골짜기 곡은 음이 같습니다. 음이 같기 때문에 이 글자를 간체자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문적인 의미에서는 다른 글자이지만 중국어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로 통일해서 곡식의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곡식, 곡물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곡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8강에서 벼화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 5자를 배웠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